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아침 9시 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약보합이라 써있는데 약보합이라기보다는 하락 마감이죠. S&P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 정도 빠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S&P하고 나스닥이 훨씬 약했잖아요. 나스닥이 약한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금리, 요즘에 10년물 금리가 시장의 화두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화두인데, 뭐 금리나 이런 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S&P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고평가 논란 이런 게 있는 나스닥이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금리 하면은 나스닥이 좀 영향을 크게 받고, 또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심리적인 건데,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하고 막 직접적으로 막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연관성을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이 하나의 그 시장 분위기 메이커로서 비트코인이 좋으면 괜히 주식시장도 따라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안 좋으면 괜히 주식시장도 따라 내려가고. 근데 뭐가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IT 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나스닥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젯밤 비트코인도 약했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그죠? 여기서 그래서 보면 IT 등 기술주들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간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어젯밤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루 종일 어떤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쿵 하고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못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빠지지도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종일.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하락한 종목이 많겠죠. 네. 뭐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빨갛게 되어 있다.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많은 종목 빠지겠죠.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 마감했다고, 야 이제 이게 어떤 폭락의 트리거다,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났나, 이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붕괴시켜야 될 라인들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하락의 의미를 아직까지 크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중 눌림 정도의 의미로까지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보시면은 S&P 선물, 나스닥 선물인데, S&P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뭐 말도 안 되는 신고가 계속 쓰고 있고요. 저항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뭐 만약에 하강 베팅을 하고 싶다,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제 생각엔 여긴 것 같아요. S&P 네가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최소한 이 라인은 붕괴시킬 거야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4120 정도 돼요. 4120. 뭐 1, 2포인트 정도 좀 틀릴 수도 있긴 한데 대충 4120포인트 정도인데, S&P 선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4120이라는 자리가 보시면 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거의 막 5거래일 동안 여기서 놀았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등락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라인에 매물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매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S&P도 아직까지는, 이 라인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이건 그냥 상승시 조정일 가능성이 아직까지 더 높다. 뭐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라인을 붕괴시킨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라인 붕괴시킨 뒤에도 이 몇 번의 고점 테스트 과정을 아마 더 거칠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무튼간 만약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붕괴 여부를, 4120 이거 지지 붕괴 여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승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까지 눌림 나오면 여기서 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전 물론 매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인버스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4120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4120 이란 라인을 일단 하나 들여봤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요 자리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3,800이라고 하겠습니다. 13,800.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3,800인데, 13,800도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보시면 어때요? 이 4월 8일부터 해서 계속 이 라인을 주변으로 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라인을 붕괴시키면은 이제 뭐 숏을 좀 보거나 이럴 수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제가 꺼놓은 13,800이라는 자리가 전고점, 지난 직전 전고점 자리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있는 넥라인 12,450 정도까지는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라인 강하게 붕괴시킨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또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여기를 붕괴시키면 뭐 크게 봐서는 목표치 여기 정도까지는 열어놔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아직 붕괴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붕괴되지 않았고 아직 저 13,800이라는 라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위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좀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은 금리하고 달러를 좀 살펴보면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급락 마감해서 계속 일단 급락을 해 있는 상태고 달러 초약세,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일단 째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일단 뭐 반등의 사인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91이라는 자리를 제가 추세 전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91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일 것 같긴 해요. 91을 넘는데 지금 보시면 이 91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딱 선이 대충 꺼질 수 있는데 여기 예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던 그런 자리죠. 여기 이런 데 보시면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이 라인까지 볼린저 밴드를 째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생길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반등한다는 신호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강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어젯밤 같은 경우 그 금리는 올랐습니다. 금리는 올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인데 1.625를 돌파 안착해야 제 생각에는 될 것 같다. 1.625는 돌파 안착해야지 이게 뭐 조정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3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지금 일단 멈춰는 있는데 이 라인을 결국 넘어서지 못한다면 또 일단 아래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저점 부분을 또 테스트하면서 쌍바닥 만드는 시도를 하거나 무너지거나, 하여튼 중요한 건 1.625 라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1.625를 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아래쪽으로의 압력을 일단 받고 있다. 주식시장은 위쪽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하다. 물론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이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게 뭐 13,800 같은 자리를 붕괴시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비트코인 같은 거는 보시면은 좀 폭락을 했죠. 이거는 이제 원화로 표시된 거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제 비트코인 원화는 6.4% 하락했네요. 그리고 오늘 현재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저점 여기는 이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것도 붕괴되면은 좀 심각하겠죠. 그죠? 하여튼 그 기준은 달러화 기준으로 요거를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어제 얘가 좀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 뭐 나스닥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여기 있는 고점까지 일단 붕괴를 시켜서 비트코인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래저래 보면 일단 우하향 압력을 받고 있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요. 글쎄요, 이 비트코인의 우하향, 이 비트코인의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 하방 압력이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지금 전이가 될지 어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이가 된다라면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이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세가 만약에 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S&P라든가 나스닥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들을 붕괴시키겠죠. 근데 일단은 뭐 하여튼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뭐 일단 약세로 진행되고 있다. 뭐 추세적으로 뭐 이게 아직 확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이게 꺾인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우상향 중에 조정이긴 한데 근데 냄새는 일단 조금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고,
월봉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월봉상 음봉 하나 나오는 때가 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며칠이에요? 4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4월달 마감을 좀 보는 게 좋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 위쪽으로 가는 게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이 음봉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하여튼 지켜는 보겠습니다. 냄새는 나요. 뭐 이렇지 않을까, 뭐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심증은 있긴 한데, 근데 뭐 아직 뭐 물증은 없으니까. 제 생각엔 본격적으로 얘도 꺾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한 번 정도 여기서 더 반등이 올라와서 뭐 여기 꺾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이 이렇게 뭐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어떤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안 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저점만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도 아마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고점 테스트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와서 못 넘었네 하면 이제 그 자리가 어떤 뭐 숏을 칠 수 있는 찬스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직까지는 뭐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물론 뭐 냄새는 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더럽게 비싼데 라는 생각으로 뭐 숏을 잡아볼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한국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장은 일단 하락 출발하겠죠. 일단 미국장이 안 좋았으니까 하락 출발하긴 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거 어차피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서 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하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드려서, 이 자리가 1월 8일날 나왔던 장대양봉이지 않습니까? 1월 8일날 장대양봉 기준으로 해서, 이게 왜 꺼져 있지? 1월 8일날 장대양봉 기준으로 해서 417, 430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31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는 선물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단 위쪽으로 압력이 일단 더 센 겁니다. 430 붕괴시켜야지, 최소한. 그래야 뭐든 뭘 할 수 있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429.4. 여기는 이 자리 시가를 강하게 붕괴시켜야지 그나마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쏠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430, 417 저는 뭐 일단 대략적으로 여기 안을 어떤 중립적인 존으로 보고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때,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승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431이죠. 그러니까 상승 압력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빠지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미국 시장이 저렇게 하락 마감하면은 한국 시장에는 기술적으로 상승하기 좋긴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보통들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정도가 크지 않고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뭐예요? 개파락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전날 샀던 사람들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지지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거꾸로 미국이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 오히려 한국 시장은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게 매도 압력을 받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일단 미국의 하락은, 미국이 그렇게 아직까지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이 정도 하락은 어쩌면 한국 시장에 오히려 저점 지지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고,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가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고, 오버슈팅 나오면서 위쪽으로 훅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적당히 하다 이렇게 둥근 천장형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시장은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젯밤 올린 영상에서는 이제 풋옵션이 지금 한 4거래일째, 하나 둘 셋 넷 어제까지 해서 4거래일째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꼬라지 보면 오늘도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향성을 이렇게 확 보여주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폭등이다 폭락이다 뭐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나왔던 음봉의 지지력 그냥 이 부분에 있는 매물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뭐 지지력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만들어 놓은 이쪽 라인을 이 위쪽으로 확 레벨업 하거나 아래쪽으로 확 레벨 다운 하거나, 아직 이럴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오늘은 아니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 생각에는 나름 오랫동안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방향성을 정하려면은 왠지 갭을 이용할 것 같아요. 갭을. 예를 들면 뭐 미국이 뭐 좋았다라고 한다면 뭐 지수가 확 상승하면서 갭으로 풋옵션을 붕괴시킬 거고, 미국이 안 좋게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확 갭으로 뭐 429.45를 붕괴시키면서 뭐 풋옵션도 갑자기 요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확 날아간다든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일단 저항을 쌓고 있긴 한데요. 뭐 어디를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디를 돌파하지도 않았고 애매한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네요. 오늘일 것 같았는데 오늘 어떤 방향성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 사이에 이제 미세한 그런 거를 좀 체크하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얘도 지금 현재 4거래일째 멈춰 있고, 현재 오늘까지 5거래일째입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째인데 심상치 않긴 해요. 원래 이쯤 하면 원화 강세가 더 진행될 만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있어요. 하방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강해요.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라도 계속 지금 이제 약세로 가려는 건 아니고 강세가 멈춰 있긴 한데 좀 많이 독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풋옵션하고 지금 모양 비슷하죠. 이렇게 한 5거래일 정도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풋옵션도 한 5거래일 정도 기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버슈팅 줄지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하다 말지, 이런 부분들 좀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뭐 1116.7원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안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1115.5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5거래일째 안 빠지고 있긴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몰라요. 이러다가 방향성이 이제 아래쪽으로 정해지면 훅 원달러 환율 강세 나오면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방향이 아래쪽으로 정해지면 5거래일 동안 지켰던 거 붕괴되면서 훅 무너질 수도 있고, 위쪽으로 정해지면 5거래일 동안 지켰었기 때문에 훅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일단 위쪽으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아직 아래쪽으로 가려는 압력은 그다지 보이진 않는다. 아래쪽으로 가려는 압력이 뭐겠어요? 뭐 음봉이 나온다거나, 뭐 하락 마감을 한다거나, 뭐 풋옵션이 좀 들썩들썩 거린다거나.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어떠한 그런 사인은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또, 그리고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말씀드렸다시피 1.65를 돌파한착하냐, 아직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물론 현재 코스닥은 하락 중이긴 한데요. 코스닥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금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최소한 뭐 여기 있는 요 자리, 뭐 선물 기준으로 해서 뭐 1475 이 정도는 붕괴되면, 그러면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있나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이제 공매도가 5월달에 이제 시행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한국 시장에서 명백하게 비싼 건 제약바이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잘 못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지금 한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실적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는. 코스피는 실적이 그럭저럭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코스피를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비싸다라고 하려는, 뭐 비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제약바이오죠. 그죠? 제약업종 지수인데, 제약바이오는 아시다시피 늘 그 어떤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꿈만 가지고 오르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뭐 기대감 뭐 이러면서 신약 개발 기대감, 그러면서 오르는 건데, 그래서 아마 공매도 같은 게 시작되고 나면은 이 친구들이 제일 얻어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물론 뭐 어제 보면 반도체도 많이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제일 성에차게 시원하게 오른 게 코스닥 제약인 것 같은데, 제약업종이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이거 5월달에 공매도 시행을 뭔가 이용해 보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심증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제약업종 지수가 약간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은 게,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이쪽에, 여기에 2018년도에 나왔던 고점 때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가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아직 2018년도 고점대에 있는 그 매물대 밑에 있는 거고, 아직 그 자리를 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물론 예전에 넘었었지만 지금은 넘지 못한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걸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제 RSI나 이런 게 좀 과열권으로 들어오고 볼린저 밴드를 최근에 지나치게 쬐다면은 약간 좀,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가 시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좀 우측 어깨 만드는 과정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어쨌든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우측 어깨가 이쪽에서 결정이 될 거냐 아니면 이쪽까지 올라올 거냐라는 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죠? 솔직히 이번에 이거를 막 넘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물론 기술적 지표 갖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 시장이 오르는 게 뭔가 5월 달에 장난을 치기 위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었고,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할게요. 오늘도 중국 시장 잘 보시고요.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중국이 문 열면 10시 반부터죠. 10시 반부터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을, 중국장에 또 커플링되는 움직임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장의 움직임과 한국장의 움직임 비교해 보시면서, 또 환율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풋옵션이 5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는 거 어디로 갈지 체크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하방 베팅은 어딘가를 돌파한 척 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물론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쉬겠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딘가 돌파한 척 하는 걸 보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